성공 사례를 보면 미국의 클리브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독특하게 앵커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순환 경제의 모델인데요. 미국의 클리브랜드시는 1950년대 항공기를 구가했던 유명한 도시였죠. 경제의 글로벌화를 흐름과 함께 제조업 공장들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8천 채 이상이 파산하여 빈집이 늘어나는 등 도시 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리브랜드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지역 내의 대학, 공공기관, 대학병원 등이 앵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닷을 의미하는 앵커라는 부분에서의 기관들은 대규모의 예산, 인력,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업체나 주민들에게 판로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의 근간이 되었고, 자선기관과 협동조합에 뿌리를 둔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정부의 기술 관련 혁신형 기업들에게 대한 투자 유도, 재정 지원,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점프 스타트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의 중개자 및 촉진자의 역할, 지역 대학의 기술적 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의 자체적 동력을 확보한 클리브랜드의 경험은 민간 자본 중심의 실리콘밸리하고 차별화되는 대안적인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의 모델 성공은 중간 지원 조직이자 사회경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중요하게 착용되고, 이 역할은 점프 스타트 활동으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투자자들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자의 수익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희생 모멘텀을 만들고 성장기업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점프 스타트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기업들의 초기 종잣돈을 제공하는 에버그린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본의 60%는 주정부나 공공 영역에서 40%는 민간 재단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달을 했습니다. 공공으로부터는 제공된 60%는 자금의 위험 부분, 진행 상황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주로 사용되었고, 민간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 새로운 거,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금 제공 및 경영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점프 스타트가 중개 및 촉진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병원과 공공기관들이 기업의 판로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경제의 활력, 지역 사회의 안정, 지역 공동체의 복원, 고용 창출, 환경보호, 지역 농산물 생산, 자본 역외 유출 방지 등의 성과들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클리브랜드의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라 부분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밑에 에버그린 협동조합들의 기업들이, 그리고 개별 사회 사업하는 협동조합, 그리고 에버그린 협동조합의 이제 기금, 그리고 부동산 회사, 비즈니스 서비스가 맞물려서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이, 그러니까 한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이 집중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보실 수 있고요. 미국의 지금까지 봐왔던 사례 이외에도 이제 영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한번 보면,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사회 경제 조직이 중심의 역할을 한 것들은 뭐 다른 나라도 많은데 특히 영국과 일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낙후된 지역사회 재생 목적으로 하는 영국, 잠버리 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이익회사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커뮤니티에 기반한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익과 자산을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사업들은 청년의 고용 지원, 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 환경 문제, 지역 문화유산을 보호 등 매우 다양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사회 문제의 중요성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사회의 환원에 대한 원칙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업들은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수익이 발생했을 때 환원, 그러니까 배당이나 뭐 주주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지역사회 환원을 우선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사례 같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활협동조합에서 발전하고 태동한 일자리 공동체 중에 하나가 워크즈 콜렉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순환형 자립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독특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으로서 산업사회의 노동방식을 바꾸자는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과 노동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경영과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들이 없지는 않은데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근로자 지주회사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뭐 지금 이제 협동조합 내에서도 근로자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노동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했고 고용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넘어서 사업을 협동으로 기획하고 협동으로 노동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좀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반전운동에 참가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협동노동공동체를 1990년대 일본 생협에서 벤치마킹하여 벌인 운동으로서 일본 최초의 워커스 콜렉티브는 1982년 생활클럽 생협에 설립된 워커스 클럽 닌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대 개업보험 제도 실시로 복지 워커즈 콜렉티브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났고 도시락 배달 운송, 빵 제조, 가사 업무, 위탁, 비누 공장, 복지 서비스, 리사이클 사업 등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그러니까 흐름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이 가능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사례들입니다. 국내 사례들 보면 조금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넘어서 또 다른 형태의 부분도 접근할 건데요. 교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전남 구례입니다. 복합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사례인데요. 지방정부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한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 경제가 큰 대도시보다는 좀 작은 중소도시 아니면 농촌 형태에서 접근 좀 잘 되는 성공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개장한 I급 소비자 협동조합의 구례 자연 드림파크는 14만 9천 평 부지에 라면, 김치 등 식품 공장들과 상온, 냉장, 냉동, 물류센터들이 들어있고 조합은 직원,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관, 레스토랑, 맥주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지원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한 구례 자연 드림파크는 문화, 견학, 체험, 볼거리를 갖춘 복합 문화 형태로
자리매김했고 육자 산업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롭 협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 및 물류 통합 서비스를 바탕으로 소비자 조합의 가격, 품질 측면에서 편의 제공, 안정된 판매원 확보를 통한 생산자 조합의 소득 보장.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죠. 그리고 아이컵 생협의 물품 브랜드인 자연드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유기농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구례의 실험은 사회적 경제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주목을 받았고요. 스페인의 사례 형태하고도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강원도 원주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할 때 이야기했던 게 강원도 원주가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협동조합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레이돌로 박사가 말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를 만든 원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03년에 원주 협동조합 협의회로 시작하여 올해는 오늘날에는 원주 협동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보통 관에서 주도하거나 몇몇이 모여서 주도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함께 만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조금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들이 모여 구성한 연결망으로서 자립과 자치, 돌봄과 나눔을 통한 효혜의 실현, 공동체 복원을 이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공동구임도 조성해서 협동조합의 지역사회를 강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금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형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요거는 한번 인터넷에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 협동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한번 쳐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보면 그러니까 구례의 사례입니다. 구례 안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해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성공 사례라고 해서 쳐보시면 많은 것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완주 사례입니다. 완주. 로컬 푸드로 시작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 순환 경제를 이끌어냈던 로컬 푸드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군 단위에서 수백 개의 마을을 연결시키는 전북 완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역 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 활성화의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자부심이 대단하죠.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로컬 푸드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조직에 기반한 생태계를 조성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품 파동 이런 것들이 많았죠. 계란 파동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고 지역 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완주 로컬푸드의 경험,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바탕이 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로 할 수 있다. 로컬푸드 운동과 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 순환 경제의 형성의 기반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연대 조직인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성격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을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민간 협력 체계를 전환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했고 중간 지원을 설립했으며 이런 활동, 그리고 2015년이 중간에 이제 좀 바뀌는 턴어라운드라고 하고 2017년에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면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도 안성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주도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안성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성의료협동조합은 1994년 4월 21일 250여 명 조합원과 1억 2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창립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의료협동조합의 출발이긴 하지만 1980년 연세대 의대 기독학생회 소속 예비의사들이 안성시 고산면에서 시작했던 주말 진료 봉사가 출발점. 그러니까 작은 출발점이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서 성장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고 현재에 이른 안성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러니까 사협에서 의료 사협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원은 6,300명으로 조합원당 가족 수를 감안하면 안성 인구의 13%가 의료 협동조합의 주인이자 고객이라고. 이 정도 되면 뭐 망하지 않을 그 운영할 수 있겠죠. 출자금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억 2천이었는데 10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의료사각지대의 농촌지역에서 농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병원을 설립해 지역민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과 한의원, 치과 등 총 3개 지점에서 6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수만 15명이고 농촌지역으로는 드물게 5대 암 검진이 가능한 종합시설까지 갖추고 있고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의료사협이 가지는 부분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농촌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례는 인터넷에 가장 많이 접했을 수 있는 성미산 사례입니다. 주민 참여와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서울 성미산 마을 사례는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는 주민들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다시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의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 대표적인 선순환 구조를 돌로 하면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마포구 성산, 서교, 망원, 연남동 일대 크고 작은 70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말한다고 하죠. 안에 가보면 재밌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도 조금 다른 형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제를 하려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되면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국 최초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시작했고 생활협동조합, 성미산학교 등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도시 속의 마을 만들기가 정착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에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상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주민들 스스로 소규모 집단에서 시작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마을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 공동기금을 통한 자족적인 마을 공동체 운영, 멘토와 지원을 통한 다양한 마을 문화 프로그램 정착으로 마을 만들기 확대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여민동락 공동체나 충북 안남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동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키우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경남에도 보면 마산 쪽에 가면 이제 마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 마을이 있다고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견학도 가고 뭐 언론상에 TV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처음은
마을에 있는 디산,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미산을 깎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세력 그룹들이 있었고,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활용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미산이. 그래서 그리고 높은 산도 아니고 마을 뒤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지키면서 협동의 힘,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가면 어, 공공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정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주민들이 만든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 영화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치의 개념들을 배울 수 있는 조금은 독창적인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면 그러니까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좀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수업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상에 성미산 마을, 뭐 성미산 공동체, 성민선과 뭐 사회적 경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민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을 때 이런 다양한 사례 속에서 우리는 요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목적별 뭐 지역 기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다양한 지역 기반 활동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한꺼번에 확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수많은 지역 기반 활동들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그러니까 뭐 삼방동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고 싶어서 쉽지 않은 뭐 첫해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외부에서 하고 후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을 축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계속해서 10회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잠정 중단하고 있고, 지금은 그 하던 공간이 지금 공원인데 밑에 이제 주차장을 만든다고 지금 한 2, 3년째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때에는 저희들이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서 마을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시끄럽다고, 뭐 이런 부분 동네가 가지는 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회기, 2회기 이렇게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했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힘이구나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념품이나 상품 이런 것들도 다 사야 됐어요. 근데 뭐 7회 정도, 6회, 7회 정도부터는 그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 시장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물품을 내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던 이벤트, 앰프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후원 이렇게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특구 조성 활동들을 보면 구례 아까 예를 들은 자연 드림파크는 농공단지 클러스터와 뭐 이런 사례가 있고, 서울 강동구 사회적 경제 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뭐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고민들을
가져왔다. 2017년에 서울시 강동구 사회적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청년 중심으로 가죽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출발했고, 특구 조성의 목적은 공동 하드웨어, 공동 교육, 업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들을 좀 키워보자라고 하고,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동의 배경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경쟁력 확보,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선될 필요가 있죠. 독일의 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미국의 뭐 구매 협동조합, 우리나라도 우유 협동조합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독일의 소기업 협동조합을 보면 독일은 기업당 평균 종합수가 11명을 보유한 23만 개의 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소경영자들이 도소매, 건축자재, 가구, 베이커리, 신발, 의류 등 45개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 협동조합들을 운영하고 있다. 소기업 업체의 약점을 보완해 대기업 못지않은 사업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고, 독일의 소기업 협동조합은 단순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수준을 넘어서 조합원들의 사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능, 데이터 IT 지원, 컨설팅, 인적 네트워크, 금융, 이렇게 해서 혼자 하면, 한 기업전을 하면 쉽지 않은 것을 공동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